일상 풍경, 내 마음속 감정들로 들어가 볼게요. 구독자분들이 이 감정에 대한 에피소드를 네. 많이 들으셨고, 그러니까 청취율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메일이나 DM으로 요청을 하셔서 한 번쯤은 더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 아마 5월 말이거든요. 네. 가정의 달을 보냈으니까 오,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는데, 민경님은 감정 기복이 있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있는 편입니다. 언제 그 감정 기복이 좀 커져요, 그럼? 저는 좀 완벽주의가 있는 편이라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좀 음. 불안이 몰려올 때, 감정 기복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 약속 시간이라든지 네. 하루 일정에 대한 강박이 있었거든요. 혹시 민경님도 그런 적 있어요? 약속 시간에 대해서요. 아니면 하루 일정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오늘 일 끝났었을 때 친구 만나고 들어가야 되고, 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뭐 어떤 일정이 있으면 잠깐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있죠. 저는 아침에 그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의 하루 일과를 한 번씩 보는 거군요. 모두 다 써놓고 하루를 시작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지금 하시는 일도, 네. 그러니까 하루 일정을 다 볼 수 있는 업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정확하게 타임에 맞춰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으실 테고, 네, 맞죠. 우리 직장인 분들은 그냥 사무실에서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지금 조금은 이렇게 서포트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 또 잘 맞춰야 되고, 네. 일 자체가 그쵸, 그쵸. 조금 그럼 직업병도 있는 거네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오늘 하루를 좀 헛되이 보내면 안 음, 된다는 그런 압박과 강박도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감정 소모가 가장 많이 되는 일은 어떤 게 있어요? 이게 뭐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고, 음, 누군가는 연인이거나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들어가면 다 감정 소모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일단 1등은 연인인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이 감정 소모를 많이 해요? 음, 제가 서운함을 많이 갖는 편은 아닌데, 음. 음, 서운한 일이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보였었을 때 감정 소모가 된다는 걸까요? 그쵸, 그쵸. 연인에게는. 음. 왜냐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좀 감정 소모가 커지잖아요. 가족이든 연인이든. 그리고 그 행동과 말에 대해서 더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연인인 경우에 더 자주 연락하고, 음, 데이트를 해도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 한번 만나면 3-4시간씩 보니까, 음, 그러면 이게 좋을 때도 많고, 맞아요. 이 반면에 좀 감정 소모를 하다 보면 나도 화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음,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부분들도 생기는 거고. 맞아요. 저는 감정 소모를 어디 많이 했냐면, 잘 보니까 제가 타인의 시선을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음, 우리가 하루에 평소 루틴을 보면 점심 먹고 뭐 카페 가고, 음, 직장인 분들이, 네. 그리고 일 끝나고 뭐 지하철을 타거나 그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많잖아요. 음, 어느 순간부터 그 타인의 시선에 감정 소모를 한 게, 원래 직장 동료들이랑 점심 먹으러 가면 제일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점심 메뉴? 그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뭐 이게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항상 감정이 간다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돈가스가 먹고 싶은데 갑자기 다른 메뉴 먹자 그러면 아, 같이 갈까 말까? 혼자 아, 먹고 올까? 여기 그래도 같이 들어가서 직장 동료들과 점심 먹는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이런 음, 것도 있고, 어느 날은 카페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산책하고 싶은데, 원래 점심 먹고 한 바퀴 돌고 싶을 때 있는데, 또 어, 카페 가자 그러면, 카페 가서 좋은 얘기를 하면 즐거운데 또 회사 얘기하거나 이러면 거기서도 감정 소모가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타인의 시선과 이야기에 때로는 내 감정을 많이 넣구나. 음, 그리고 대중교통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네, 대중교통 타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불편하잖아요. 네. 뭐랄까, 이 끼어서 가야 된다 그러나. 음, 저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맞아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몸을 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들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가잖아요. 네. 딱 우리 집 역에 딱 내리잖아. 음. 여의도 역에 내릴 때 9호선. 진짜 힘들어. 힘들죠, 힘들죠. 여기서 감정 소모를 많이 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일하면서도 분명히 소모를 많이 하겠지만 어떤 날에는 일할 때 소모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부수적인 것들에도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 다시 한번 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민경님은 내가 고민을 가졌었을 때 네. 좀 숨김없이 털어놓게 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제 힘든 이야기를 잘 털어놓는 편은 아닌데 친구한테는 털어놓는 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다는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일이 조금 나한테는 버겁거나 힘든 일이었어요. 뭐 이게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저는 이직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실패가 여러 반복되면서 좀 좌절감이 여러 찾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20대 때는 뭐 취준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도전하는 일이 계속 실패를 겪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었을 때 맞죠. 이거는 계속 마음의 고민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 길이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될까.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친구들한테 다 말 못하는 게 친구들도 힘든 상황이 많아요. 나랑 비슷한 나이에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나한테 마음의 문을 더 빨리 열었어요? 내가 털어놓게 된 계기가 이 친구가 잘 들어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친구가 민경아 나 이런 일 있었어 라고 말해서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 친구는 일단 리액션이 엄청 오버스럽지 않은 친구여서 제가 좀 털어놓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 얘기했을 때도 그냥 묵묵히 들어주다가 뭘 하든 잘 할 거라고 그냥 딱 한마디 해줬는데 뭔가 저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라고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내 마음에 이 위로 한 스푼을 딱 정확하게 준 거군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원래 쓴데 거기다 설탕을 넣으면 좋아지는 것처럼 네, 민경님의 마음이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그럼 민경님은 혹시 김창호 그 교수님 네. 강연 듣다가 기억에 남는 말 있어요? 기억에 남는 말이요? 아니면 내 마음을 좀 울렸었던 이런 상황이라든지 웃겼던 거밖에 없는데. 재밌었던 것도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 할 때 저는 아까 뭐 카메라 좀 클로즈업 했는데 막 약간 능청스러운 표정할 때 좋았다 했잖아요. 지금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제가 뭐 갑자기 물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좋아하시기 때문에 유튜브 클립을 다시 보면 분명히 맞아요. 떠오르실 텐데 저는 방금 대화하다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김창옥 교수님이 아버지 얘기를 자주 해주세요. 근데 그 아버지 얘기할 때 딱 하나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던 게 네. 뒷모습에 대한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뒷모습을 언제 기억할까? 이런 얘기했는데 김창옥 교수님이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 제주도에 원래 사셨으니까 네. 그때 아버지의 뒷모습을 한번 보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를 용서했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게 공감이 갔었던 게 뭐 제가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이제 고향에 갔다 오면 제가 차를 몰고 집으로 와야 될 때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저를 배웅해 주니까. 그때 차에 그 백미러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인사하고 차에서 인사하고 아버지 돌아가는 모습을 봐야 되니까 김창옥 교수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김창옥 교수님은 아버지를 조금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억으로 다시 생겼다고 했었는데 그쵸.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네. 그 말이 맞구나라고 느꼈던 점. 이거 지금 얘기하니까 좀 기억나죠? 나요. 아마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했었던 게 조금 성김없이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게 저는 그 김창옥 교수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사연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제가 콘서트는 안 가봤는데 콘서트에서도 사연을 많이 다루는 걸까요?
TV 쇼에서는 다루는데 제가 갔던 토크 콘서트에서는 가져오신 사연으로만 다루는 것 같아요. 사연은 미리 받으셨거나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조금 말을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는 편인가 보네요. 맞아요. 제가 진짜 다음에 한번 꼭 가봐야겠네요. 진짜 재밌어요. 알겠어요. 왜냐면 민경님이 김창욱 교수님 얘기할 때마다 표정이 좋아져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은 목소리만 듣고 있겠지만 제가 다른 얘기할 때랑 김창욱 교수님 얘기할 때 표정이 달라지는 걸 봤거든요. 그럼 다음 질문은요. 같은 일을 겪었는데 다른 감정으로 기억하고 싶은 순간. 제가 아까 면접 이직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면접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취업 스터디를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민경 씨 너무 잘한다. 어디 가서 진짜 민경 씨만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칭찬과 이 격려가 있었군요. 맞아요. 근데 제가 면접장만 가면 너무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떨리기도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면접장 가서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면접장, 실전에서 더 잘하려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다른 지원자들의 말을 다 기억하면서 면접관들의 표정을 한 번 더 살피고 저거 빼야지, 저거 빼야지. 그냥 저는 제 준비한 것만 보여주고 오면 되는데 그 평상시의 실력 그 이상의 욕심을 내는 거죠. 저는 그거를 지금까지 실패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면접 준비의 과정이 없었으면은 제 본래의 성격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었던 거네요. 그쵸. 그게 사람들의 말까 아니면 내가 조금 연습을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내가 조금은 더 성장하거나 네, 맞아요. 잘하는 것들 찾아낼 수 있는 거고. 너무 많이요. 정말 좋은 감정이네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실패가. 저도 들어보니까 공감이 가네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같은 일을 겪었는데 다른 감정으로 기억하고 싶은 순간은 민경님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네. 구독자분들이 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차가 없어서 지하철을 타거나 걸어 다닐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걸어서 많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차가 생긴 게 지금은 오래됐는데 네. 이제 차 타고 오랜만에 그곳을 가잖아요. 많이 달라. 이게 대학교 때라든지 뭐 사회초 연생 때 차가 없으니까 걸어갔던 곳들을 네. 뭐 3, 4년 만에 4, 5년 만에 또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내 감정에서 뭔가 좋았던 게 내가 꾸준히 무언가를 하면서 잘 지내왔기 때문에 바뀐 상황으로 온 거잖아요. 좋은데요? 차를 타고 왔다는 건 뭐 이게 좀 허세를 부린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도 있고 여자친구랑 간다는 게 또 그거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들은 좋아서 나도 모르게 집에 와서 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다시 걸어서 안 가죠 이제.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궁금해요. 4월에 벚꽃 많이 피잖아요. 네. 여의도에 윤중로라고 이렇게 벚꽃길이 네. 있어요. 벚꽃 축제를 할 때는 차를 막는데 네. 그 축제 전에 잠깐의 기간 동안은 차를 안 막아요. 다만 여의도 주민들은 그때 만끽하거든요. 걸어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차를 타고 그 길을 쭉 가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여기가 이제 차도가 막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하는데 조금은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길들,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든 건데 이런 곳들이 뭐 서울에 되게 많잖아요. 그쵸. 벚꽃길이 아니어도 어떤 골목길 아니면 뭐 걸어서 가야 되거나 대중교통을 타는 곳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얘기해드리고 싶었고 다음 질문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눈치채고 판단할까? 제가 느끼기에는 민경님이 눈치가 빠르신 편 같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비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눈치가 그렇구나. 빠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어떻게 판단하시는 편이에요? 요 감정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뭔가 그 상대의 밸런스라고 할까요? 말투나 표정, 목소리, 눈빛
행동 이런 것들에서 정답은 없지만 뭔가 말투는 상냥한데 뭔가 눈빛은 차갑다든지. 표정이 조금 이렇게 굳어 있다거나. 네. 근데 그게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횟수가 여러 번 포착된다든지. 반복되었을 때는 네. 우리가 이 상황은 조금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뭔가 미세하게 좀 억지스러울 때 음. 좀 이 감정은 진짜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표정과 말투, 어휘. 네. 우리가 화를 낼 때는 확실히 알거든요. 맞아요. 근데 참고 있으면서 화를 내는 것도 알 수 있는 게 편안하게 말하는 거와 참으면서 화내는 거는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걸 알게 된 게 저는 한 30대가 되고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잘 몰랐던 게 그냥 사람들의 목소리는 비슷하고 조금 단조롭다고 느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차가 쌓이면서 연기를 하는 건지 이 노하우가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부장님이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기분은 안 좋은데 네. 기분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 너무 공감해요. 그러면 나는 빠르게 눈치채고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일을 할 때 조용조용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눈치 같아요. 맞아요. 제일 많이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게 요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상사의 기분과 태도 그쵸, 그쵸. 이걸 잘 보는 사람들이 회사 생활도 롱런을 할 수 있다고.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재밌게 얘기했는데 다음 질문은 하루에 지친 감정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 민경님 또 뭐 하루를 보내고 오면 어떤 날은 또 괜찮겠지만 어떤 날은 지치거나 피로하거나 아 힘들었다 이런 감정 있잖아. 저는 진짜 꾸준히 하고 있는 게 감사일기 음. 좀 한 1년 반 됐거든요. 그럼 오늘 일기는 어떤 걸로 채워질 것 같아요? 그냥 쓴다면. 오늘 일단 다행히 반차가 허용이 돼서 아, 날씨도 화창해서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었고 또 편안히 방송해 주셔서 음. 이렇게 잘 편안히 말하다 갈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을 쓰면서 나의 하루를 돌아보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음. 제가 힘든 날에 과거의 감사일기를 펼쳐봤을 때 도움이 되는 건가 보네요. 위안이 돼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감사일기를 안 썼는데 예전에 힘든 날에 일기를 그냥 썼거든요. 그거 좀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웃게 돼요. 그쵸. 그럼 이 감정들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는 걸 느끼니까 맞아요. 별일 아니었구나. 그쵸.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게 또 감사일기의 효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색 질문 한 가지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친구 또는 연인 관계에서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생각이 들 때 이런 사연들이 요즘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거나 고민으로 올라오는데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 이런 사연 접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민경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챗GPT를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그냥 친한 동생이랑 얘기했었는데 그걸로 그냥 고민 상담을 한대요. 요즘에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면 친구한테 털어놓으면 그 친구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너무 많이 말한 것 같다 아니면 그 친구도 막 나한테 하지 않아야 될 얘기를 다 하면 나도 감정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챗GPT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무한대로 들어주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을 조언도 해주고 맞아요. 명쾌한 조언이 나온다고 그 동생이 얘기하길래 네. 조금 이렇게 뭐랄까 챗 GPT 엄청나게 발전했구나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정 쓰레기통 이거는 이 관계를 이제 끊어야 될 때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배려하면 감정을 쓰레기통처럼 안 만들어요. 힘든 일은 얘기할 수 있지만 좋은 일도 이야기해주고 아니면 내 감정이 어떤지 물어봐주죠. 제가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대화를 하고 나서 많이 물었던 게 집에 가면 오늘 하루 어땠어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날 고민을 얘기 많이 했던 적 있잖아요. 우리가 연인 사이는. 네. 그랬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뭔가 고마웠던 적도 많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화만 해버리면 감정을 다 쏟아오는 건데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일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분이었는지 물어본다면 이거는 그냥 좋은 대화로 남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런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끊어내야 되는데 맞아요. 되게 쉽지 않은 건 맞죠. 잘 사귀고 있는데 아니면 좋은 친구인데 아니면 오래된 친구인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금은 깊게 들어가지 못했지만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한 내용들을 질문으로 넣었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민경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 감정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민경님이 좋았던 부분이 차분한 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비서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원래 내가 성격 자체가 차분하기도 하고 이 잔잔한 분위기가 있는 건지 어때요? 저는 이 친구랑 대화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군요. 이 톤을 잘 간직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민경님,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읽어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사이사이팟과 이메일 사이사이팟 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개인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언어 유희, 시작이 힘든 사람들에게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